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계 정승재 골수양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만, 조국 장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 전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재개정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기자회견 전문 읽어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는 것을 끝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지켜봤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상처 입은 가족들 곁에서 위로해 주겠다라는 말에서 그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와
대통령과 바로 어제 개혁안 관련돼서 당정청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확인한 것, 자 이것이 있겠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힘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검찰을 관리하는 상위 조직이지만 사실상 검찰과 한 몸이었고, 검찰총장이 검찰에 꽂히면 법무부 장관은 명예직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법조인 출신들은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가장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이런 인식이 있는 바로 그런 장관직입니다. 실제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권한도 많지 않다. 누구나 되고 싶은 노른자 장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조국은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법무부 장관직을 묵묵하게 수락했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는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특별활동비 제어입니다. 자, 이런 뉴스 나온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검찰에서 검사가 수고했다고 현금을, 금일봉을 주는, 이게 좀 문제가 됐었던 뉴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특수활동비예요. 영수증 처리 없이 현찰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 자, 이 특수활동비가 1년에 8,938억이에요. 이게 2017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국정원이 4,930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자, 2017년 기준 검찰이 쓸 수 있는 특활비가 285억 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 예산을 법무부가 짭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인사, 바로 검찰의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특활비를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고 나서 바로 이 대검 사무국장에 윤석열의 측근을 추천해 놓은 상황이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특활비를 검찰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복두규라는 인물로 바꿔버려요. 윤석열의 최측근이 아닌 장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대검 사무국장을 앉힙니다. 자, 이건 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첫 번째 검찰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관 예우 금지. 자, 검찰이 이렇게 막장 수사, 막장 기소 뭐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특수부 출신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 검찰에 내려오면 전관 예우로 두둑한 돈 봉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금지하겠다. 결국 검찰의 돈줄을 막는 개혁안을 낸 거죠. 다른 것들 내부적으로 인권적인 부분, 수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개혁안을 냈지만 대부분의 죄짓지 않고 사는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검찰의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법무부가 관리하겠다라는 부분과 전관 예우를 금지하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검찰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따뜻했었던 검찰이 이제는 배고픈 검찰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검사 시절은 배고프지만 은퇴하고 나면 두둑한 돈 봉투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 검사라는 직업이 참 매력 없는 직업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걸 현실화시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주장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도 헌재에 위헌 소송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국회에서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토착외구 자한당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태에 조국 수호를 외치던 사람들도 망연자실하고요. 조국 사태를 외치던 사람들도 망연자실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을 잘 감내해 주었고 본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마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동안에 너무나 잘 견뎌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부터 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하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요?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아마 이럴 겁니다. 타겟을 했었던 조국이 사라졌으니 이제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어쩌고 저쩌고 타겟이 문재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이 문제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한 축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극우 세력들, 만스 목사와 함께하고 있는 그 극우 세력들의 반응. 거 봐라, 수사가 점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고 본인이 저지른 죄가 탄로 났기 때문에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나날 확률이 매우 높다. 조국은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퍼뜨릴 거예요. 왜 갑자기 간두느냐? 검찰 수사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다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너무 황망하고 그동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준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뭔가 빚진 마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검찰이 정관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정치검찰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조국이 발표한 이 개혁안은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도 그걸 견뎌내면서 아주 기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이걸 당정청 확인 작업까지 한 뒤 사퇴를 했습니다. 자, 다음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최광욱,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 역시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조국이 다져놓은 본인의 말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면 이제 최광욱이 불을 붙일 적임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빨리 들어와야지 되고 검찰개혁의 속도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조국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부터 싸움은 우리 국민들에게 맡겨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웠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